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차원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y는 fx는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정의역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했을 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렇게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면 x의 값이 이렇게 1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들, fx 값들도 한없이 2에 가까워져 간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숫자 x들이 이렇게 계속 1에 가까워져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y 값들도 계속 어디에 가까워져 가냐고 볼 수 있냐면 2에 가까워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죠. 그 함수값들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fx가 그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지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 갈 때 거기에 해당하는 fx 값들이 이렇게 한없이 특정하게 l에 가까워져 갈 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 l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또는 뭐 이렇게 기호로 늘려서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웠겠지만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a 플러스가 a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 a 마이너스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은 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요 상황은 요 상황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거기서 fx 값들이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그 값과 그 다음에 x의 왼쪽에서 a의 왼쪽이죠. a의 왼쪽에서 x가 한없이 가까워져 갈 때 그 fx들이 한없이 l에 가까워져 가는 다시 말해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l로서 같을 때 우리가 그럴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렇게 상수함수일 경우에 fxc와 같은 상수함수일 경우에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져 가면 계속 c를 찍으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c를 찍으면서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a 값에 관계없이 함수값이 항상 c니까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를 그냥 c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수함수에서는 함수값들이 계속 c이기 때문에 한없이 c에 가까워져 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가 2로 갈 때 이 값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자,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갈 때 거기에 해당하는 y 값들도 한없이 특정하게 요 지점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뭐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가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그 날에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네모 값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 예,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죠. 그 다음 x가 9에 한없이 가까워져 가면 루트 x, y값은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져 가는지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x가 한없이 9에 가까워져 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y값들도 계속 특정하게 여기로 가까워져 가겠죠. 그럼 그 값이 뭐예요? 결국 루트 9, 여기다 9를 대입한 루트 9인 거죠. 루트 9니까 3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답을 올바르게 처리한 겁니다. 네, 극한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fx가 x제곱이고 gx가 2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 더하기 gx의 식을 일단 찾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x 더하기 gx에서 x가 1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x 1에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x가 x제곱이고 gx가 2x니까 fx 더하기 gx는 말 그대로 x제곱 더하기 2x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뭡니까?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이런 2차 함수죠. 거기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값은 어디로 가는지 체크해 보면 결국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니까 3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각각을 fx가 x가 1로에서의 극한값과 gx에서 x는 1에서의 극한값 각각 구해보면 이게 지금 뭡니까? fx가 x제곱이니까 여기 1이고요. gx가 2x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이거의 값과 각각 이 리미트를 이렇게 fx에 한번 gx에 한번 분배해서 만들어낸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의 값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이거랑 같다는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죠. 따라서 뭐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밝혀지는 거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예,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런 성질들이 성립을 해요. 이 5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이 4번과 5번이죠. 일반적으로 뭐 시그마라든지 인테그랄 같은 이런 적분기호 이런 함수의 수식 같은 것들은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가능하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자, 리미트 f 더하기 g가 있으면 리미트 이렇게 분배해서 리미트 f 더하기 리미트 g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fx-gx가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리미트 분배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서 앞에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리미트 밖으로 꺼내서 먼저 요거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c를 곱해서 처리할 수 있다.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곱셈에 대해서도 리미트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이게 나눗셈에 대해서도 리미트가 분모에 한 번, 분자에 한 번 분배가 가능하다. 분모가 물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각각의 극한값이 x가 2로 갈 때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리미트 x 이거 생략할게요. 리미트 그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쓰자 그냥. 자, 이게 모양이 안 예쁘니까.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5x 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이렇게 리미트를 3번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4. 그죠? 그다음에 여기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고요. 이건 원래 2였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결국 이 리미트가 분자에 한 번, 분모에 한 번 분배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를 계산한 게 결국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자, 만약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 분수꼴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이 가능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분수 형태의 극한에서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분모가 0이 돼버려서 0분의 0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게 x가 a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버리면 이것을 계산할 때 좀 식을 변형해 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1로 가면 이게 0분의 0꼴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이건 0으로 만든 인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인자 같은 것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자,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 여기 있었고 여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지? 여기 앞에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결국 범위를 잡은 거죠. 0으로 가게 만들었던 녀석은 바로 이 x-1과 이 x-1. 이 녀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모가 0분의 0꼴, 분모 분자가 0이 돼서 0분의 0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x가 1로 간다고 하는 것은 x가 1인 상황이 아닌 거니까 이 값 자체가 어차피 0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돼서 마찬가지로 리미트 이렇게 3번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여기 1 집어넣고 1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한 후에 0인자들을 제거해서 0으로 가게 하는 놈들을 삭제한 후에 그리고 나서 계산해주면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